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국내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투자 금액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짐 싸들고 나간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 숫자와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 어떻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것보다 국내 기업이 우리는 해외에 투자한 것이 3배 가까이 높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이미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삼성, LG, SK, 현대차 같은 기업은요, 이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자꾸 성장하는 과정에서는요, 어떻게 된다? 자꾸 집적화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고 다양한 자신들의 부속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연관이 되어 있어야 이 생산이 원활하게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거점 지역에 자꾸 다시 모이는 기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울산에 다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판교에 다 모여져 있고, 그리고 회사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서초사옥 근처에 다 모여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LG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기 여의도에 있다가 다 마곡으로 다 모이고 있고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렇게 전부 다 모이는 기지에 있다가 그 다음 그 단계를 초월하면 기업이 어떻게 된다? 다시 완전히 흩어집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세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계 경영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을 뭐 광주에 있었던 걸 베트남으로 옮긴다든가, 구미에 있었던 걸 또 어디로 옮긴다든가, 인도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장과 여러 영업 거점 기지가 흩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제 국가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다시 흩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쁘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자꾸 외국에만 투자하고 국내엔 투자를 안 하네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견실하게 하는 기업들은 진짜 초국적 기업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의 비싼 인건비와 지대를 피해서 값싼 해외 인건비와 임대료를 찾아서 나간 것도 여기 같이 혼재되어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이 투자한 금액들에 비해서 대기업이 인도라든가 베트남에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편차는 어디에서 기록된다? 사실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때문에 저런 현상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성숙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 매출의 90% 가까이를 이미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우리가 뭔가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를 더욱더 요구받게 되는데, 그 현지 투자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외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구역은 대표적인 게 뭐냐? 송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송도가 대표적인 경제 자유구역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송도를 비롯한 몇 개 그 밖에도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 Y축이 국가 경쟁력이고 X축이 지역 경쟁력인데, 보시면 지금 국가 경쟁력은 이런 푸동이라든가 카토비체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높은 편이지만 두바이, 싱가포르, 아일랜드보다는 다소 살짝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 한국은 두바이보다도 지역적인 경쟁력은 낮고 푸동, 카토비치보다도 지역적인 경쟁력이 더 낮아요. 자, 그럼 국가 경쟁력은 뭐고 지역 경쟁력은 뭐냐? 이렇게 되실 텐데요. 자, 국가 경쟁력은 말 그대로 그 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견실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로 같은 인프라, 그 다음에 행정 처리를 하는 어떤 선진화, 이런 모든 국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편익들을 비교했었을 때, 한국은 두바이나 싱가포르, 아일랜드보다는 낮지만 이런 데보다는 높은 중위권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 경쟁력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좀 하위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 자유구역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바로 인접한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한 게 아니라 저기 송도, 서울에서부터 굉장히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송도는 그나마 수도권에 있으니까 나은데, 저기 부산에 있는 경제 자유구역, 강원도에 있는 경제 자유구역,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지금 비교하고 있는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정주 여건이 많이 떨어지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경제 특구, 대표적인 경제 특구인 경제 자유구역은 해외와 이런 좀 지역적인 경쟁력에서 좀 여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특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구, 경북, 광양만, 인천, 이건 송도죠. 부산, 진해, 황해, 동해안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판교랑 대덕은 물론 경제 자유구역은 아닙니다만 이들 지역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화된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같이 비교해 보려고 가져온 것인데,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보다도 오히려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제가 첫 번째 걱정하는 요인은 바로 뭐다?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릴 자금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출이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실하게 버티고 있어서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뭔가 과감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혼자서 그걸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기업들이 경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투자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자금원, 기업의 자금원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해외로 나가는 추세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추세고, 그렇다면 여기 내부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부 말고 또 다른 주체인 외국 기업들은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것이죠.